다음은 문제 제기 차례입니다. 문제 제기 섹션을 추가하면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거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불편함을 언급해서 문제 제기를 한 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품의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레이어를 살펴보면 타이틀을 넣어두었고 문제점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한 줄씩 넣은 텍스트 리스트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모두 해결했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다음에 작업할 제품 특징에 대한 부분과 연결할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제품 소개 섹션을 복사를 해와서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Alt Shift를 누른 채 복사를 해오고 레이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문제 제기로 수정을 해주고 배경 색상부터 변경해 주겠습니다. 채우기 컬러 칩을 선택을 하고 스포이드를 클릭을 한 후 메인 컬러를 추출해서 가지고 옵니다. 색상의 대비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진하고 어두운 컬러를 선택합니다. 컬러를 선택을 하고 텍스트를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고 타이틀 영역 레이어를 펼쳐서 필요가 없는 레이어는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수정을 해줍니다. 타이틀과 설명 문구를 수정을 해주고 텍스트 크기와 색상을 변경해줍니다. 타이틀 사이즈는 70, 색상은 흰색으로 놓고 설명 문구는 사이즈는 40, 채우기 색상도 흰색으로 변경을 하고 필요가 없는 텍스트는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형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데 인트로에서 만들었던 아이콘 배너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펼쳐보면 4개의 사진형 리스트가 있고 1번 레이어를 펼쳐보면 사진과 텍스트가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부터 작업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에서 사진을 클릭을 하고 크기부터 조정해 줍니다. 가로는 385, 세로는 360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채우기에서 사진을 원하는 사진을 가지고 오고 텍스트를 입력해 줍니다. 텍스트 크기를 30으로 하고 두께는 레귤러로 넣습니다.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D를 해서 복제를 합니다. 두 번째 줄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크기는 40, 두께는 미디움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2개를 다중 선택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Shift A를 해서 레이어 이름을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의 간격을 80에서 10으로 변경을 해주고 텍스트와 사진을 다중 선택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한 번 더 묶어줍니다. Shift A를 누르고 레이어 이름은 1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사진과 텍스트 사이의 여백을 80에서 0으로 조절을 해주고 가로 크기는 385 허그에서 고정으로 설정해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
텍스트의 가로 크기는 컨테이너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하 여백은 30, 좌우 여백은 20을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채우기를 클릭을 하고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서 배경 색상을 선택을 한 다음에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진형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1번 프레임을 한 번 더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Shift A를 눌러주고 레이어 이름을 사진형 리스트로 입력해줍니다. 그럼 다음 레이어 1을 선택을 하고 3개 더 복제를 해줍니다. Ctrl D를 3번을 해서 총 4개의 사진형 리스트를 복제를 해줍니다. 이때 사진형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오토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헉으로 설정이 되어서 프레임 안에 요소들이 가로로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요소들이 가로로 정렬이 되어 있고 이 문제제기 전체 프레임을 선택을 해보면 넘친 콘텐츠 숨기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사진이 잘려 보이고 체크를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다시 콘텐츠 숨기기에 체크를 하고 사진형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랩 버튼을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허그를 채우기로 바꿔줍니다. 채우기로 바꿔주면 디자인 요소의 가로 크기가 넘쳐남에 따라서 세로로 떨어져서 정렬이 됩니다. 이때 디자인 요소나 전체 프레임의 여백을 조절을 해서 옆으로 붙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제기 전체 프레임을 선택을 해보면 패딩을 좌우 50을 40으로 바꾸어줍니다. 40으로 바꾸어주면 공간이 조금 늘어나면서 바로 옆으로 붙게끔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진형 리스트를 완성을 했고 다음으로는 텍스트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 많이 사용하는 이런 체크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임 밖에서 일단 만들어 볼 텐데요. 하단 툴바에서 펜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체크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체크 모양을 만들어주고 ESC를 눌러서 그리기를 완료해 줍니다. 그런 다음 크기를 좀 줄여주고 원하는 모양을 좀 맞춰준 다음에 두께는 4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 모양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줍니다. Shift A를 눌러주고 레이어 이름은 체크로 적어줍니다. 체크로 적어주고 채우기에서 색상을 일단 배경색을 추출해서 가지고 오고 가로 세로 크기는 40으로 고정시켜줍니다. 40으로 고정시켜주고 가로 세로 비율도 클릭을 해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외형을 모서리 반경을 100으로 줘서 봤을 때 원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체크가 너무 커서 클릭을 한 다음에 좀 더 줄여주겠습니다. 좀 더 줄여주고
만들어 놓은 체크 아이콘을 프레임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채우기 색상은 흰색으로 놓고 체크 색상은 클릭을 해서 배경색을 추출해 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 아이콘을 만들 수 있고 외형의 모서리를 변경을 해주면 모서리 반경을 0으로 주면 네모난 체크 아이콘을 만들 수 있고 공유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형을 넣기 위해서 100으로 일단 넣어주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사이즈는 36, 색상은 흰색, 자가는 -2로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행간은 130 정도로 맞춰주고 이제 텍스트와 체크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Shift A를 눌러 패널에서 세로 흐름을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고 이 사이의 간격은 15를 주겠습니다. 15를 주고 크기는 컨테이너 채우기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정렬은 가로 정렬로 왼쪽 가운데 정렬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상하 패딩을 30으로 좀 넓혀주겠습니다. 넓혀주고 원본처럼 하단에 밑줄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프레임 이름을 1로 바꿔주고 외곽선을 클릭을 하고 여기 개별 외곽선을 클릭을 해서 하단에만 외곽선을 주겠습니다. 흰색으로 넣어주고 투명도를 50 정도로 낮춰주겠습니다. 낮춰주면 투명도가 살짝 조절된 흰색 선이 완성되었습니다. 리스트를 복제를 하기 위해서 1번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한 번 더 묶어줍니다. Shift A를 누르고 텍스트 이름을 텍스트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레이어를 펼친 다음에 1번을 선택을 해서 3개 더 복제를 해줍니다. Ctrl DDD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 텍스트 리스트에 간격은 0을 주겠습니다. 각각 오토 레이아웃이 상하 패딩이 30씩 적용되었기 때문에 텍스트 리스트의 여백은 간격은 그냥 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가로는 채우기 세로는 허브로 그냥 두고 텍스트를 수정해 줍니다. 이렇게 텍스트 리스트도 완료했습니다. 아까 사진형에서 사진과 텍스트도 지금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중첩되어 있는 요소들을 클릭을 할 때는 컨트롤을 누른 채 클릭을 해주면 디자인 요소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부터 변경을 해주고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으로 변경을 해주고 텍스트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텍스트를 붙여넣기 할 때
가지고 있는 설정을 그대로 유지를 한 채 텍스트만 붙여넣기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C를 해서 텍스트를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할 때는 컨트롤 Shift V를 눌러주면 텍스트만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C를 누르고 붙여넣기 할 때는 컨트롤 Shift V를 눌러줍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고 다음으로 세로 선을 넣어주겠습니다. 하단 툴바에서 선을 클릭을 하고 클릭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합니다. 이때 세로선이 프레임 밖에 그려졌다면 클릭을 한 다음에 프레임 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고 길이는 한 100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아래로 위치시켜주고 세로선이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 더 복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넣어줍니다. 텍스트를 붙여놓고 텍스트를 수정해줍니다. 클릭을 하고 사이즈는 60, 색상은 흰색,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고 밑줄을 넣기 위해서 세부 설정을 클릭을 하고 장식에서 2번째 밑줄을 선택합니다. 세부 정보 밑줄을 선택을 하면 밑줄의 두께라든지 거리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수정을 해주고 마지막 하단 텍스트도 이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하나를 컨트롤 D를 해서 복제를 하고 레이어 제일 밑으로 내립니다. 텍스트를 수정을 해보고 이번에는 세부 설정을 클릭을 해서 선을 빼주겠습니다. 없음으로 넣어주고 텍스트 크기를 54로 바꿔줍니다. 텍스트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주고 레이어 이름을 하단 텍스트로 넣어줍니다. 레이어를 펼쳐서 첫 번째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D를 눌러 복제시켜줍니다. 이렇게 가로로 정렬이 되었을 때는 하단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세로 방향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크기는 가로는 컨테이너 채우기, 세로는 허그로 둡니다. 두 번째 줄 텍스트를 수정을 합니다. 모두 해결했습니다. 수정을 해오고 크기는 80, 두께는 세미 볼드로 바꿔줍니다.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줍니다. Shift A를 누르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준 다음에 레이어 이름은 텍스트 박스로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로 넣어주고 크기는 허그로 설정이 되었고 좌우 여백만 조금 주겠습니다. 한 15 정도로 넣어주고 색상은 채우기를 선택을 하고 라이브러리에서 메인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텍스트의 색상은 흰색에서 배경 컬러인 짙은 어두운 하늘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때 텍스트 박스에 상하 여백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행간은 130이나 120으로 줄여주겠습니다. 120으로 줄여주고 텍스트 사이의 여백은 조금 더 늘려주겠습니다. 20 정도로 간격을 주면 문제제기 섹션이 완성이 되었고 여백은 현재 상하 120에서 조금 더 주기 위해서 130으로 간격을 조금 더 늘려주겠습니다.